안녕하세요. 빗생TV의 도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쉬고 싶을 때 종종 자연을 찾곤 합니다. 자연이 주는 에너지 중에서 식물이 내뿜는 에너지에 의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쉼이 될 때가 있으시죠? 푸르른 녹색의 에너지에 향긋한 꽃내음과 땅의 흙내음에 절로 마음이 푸근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들이 간다, 바람 쐬러 간다 하면 자연스레 산이나 들, 바다를 찾게 됩니다. 또 우리의 먹거리를 떠올려 보세요. 밥과 채소, 나물, 과일 등 대다수가 식물이잖아요. 이 자연의 중심에 모든 식물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지금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아이고,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식물이 내뿜는 생명력 뒤에는 식물도 무언가 느낄 수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렴풋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꽃을 꺾으면서 식물이 아파하진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오늘의 주제는 식물의 감정과 의식이 구현되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밝힌 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창조주의 신성인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연을 이루는 물질과 생명체인 식물과 동물도 인간과 같이 영혼이 있는 존재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도 인간처럼 의식을 가지고 있겠죠? 네, 모든 물질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금도, 이 볼펜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컴퓨터 모니터 창도 모양이 있는 일체가 저마다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그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나타내기 위해 정보를 담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생명체인 식물, 동물, 인간은 어떨까요? 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광물에 비해 훨씬 구체적인 의식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인 물질에 담긴 의식과 특정한 진동수뿐만 아니라 의식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의식 구현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펜과 장미, 고양이와 인간만 비교해 보아도 의식 활동을 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식물과 동물, 인간의 의식 구현 시스템의 발현 능력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인간의 의식 구현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계장치와 우주공학 시스템의 지원이 더 많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죠. 대우주의 구조에서 물질계를 보았을 때 1차원에 광물이 있고 2차원에 식물, 3차원에 동물, 4차원에 인간이 있죠. 차원별로만 봐도 의식의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감정과 의식이 구현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은 자신이 자랄 수 있는 자연의 조건이 형성되면 그곳이 절벽의 바위 틈이든 도심의 보도블록 사이든 기름진 밭이든 자갈밭이든 상관없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곳에도 풀과 나무가 자랄 수가 있지? 생명력이 참 질기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신에게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최대한의 생명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는데요.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 두 가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이 창조될 때 좋은 감정을 80%, 싫은 감정을 20%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식물이 느낄 수 있는 20%의 부정적인 감정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즉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며 부정적인 감정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데요. 인간이 죽음을 겪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의 최대값을 100이라고 할 때 식물이 죽음을 겪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200분의 1 정도, 인간에 비해 0.5% 정도 됩니다. 인간이나 동물이 식물을 먹을 때 뿌리채 뽑히거나 잘려나가도 식물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식물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기에 어떤 존재들에게도 카르마를 남기지 않는데요. 자신의 몸을 먹이로 하는 토끼와 염소와 양에게 식물은 어떠한 카르마를 남기지 않습니다. 식물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기에 자신이 죽어서도 어떠한 상념체를 남기지 않습니다. 식물의 감정을 구현하는 시스템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을 수가 없고 품을 수 없기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는 것이죠. 식물의 감정을 구현하는 시스템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신에게 입력된 긍정적인 에너지만을 구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기쁨을 마주하며 살고 있는데요. 식물들이 이렇게 절대 긍정의 의식과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식물체의 향락이라고 합니다. 생명력이 좋은 꽃과 나무가 가득한 산이나 들 같은 곳엔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상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힐링하고 쉬고 싶을 때 자연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식물체의 향락에 있는 것이죠. 식물이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 좋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생명력과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식물체가 받은 긍정적인 에너지는 식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며 열매를 잘 맺어주고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시켜 줍니다. 제가 경험한 삶의 한 컷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꽃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요. 한날은 홀로 사는 집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몇 가지 식물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부모님 댁으로 식물들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식물 좀 살려주이소. 야들 내랑 살디만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본가에 가서 식물들을 보니 생기가 돌고 싱싱하게 자라 있는 겁니다. 저랑 살던 식물을 통해 저의 마음과 의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식물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고절자의 내용에 따라 식물체의 향락을 느끼며 절대 긍정의 에너지를 품고 살고 있는데요. 식물은 의식을 구현하는 의식선이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개의 의식선은 식물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만 구현을 합니다. 식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는 사고조절자 속에 가지고 있으며 사고조절자는 뿌리에 있는데요. 식물의 뿌리에 있는 사고조절자의 정보가 식물의 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식물은 키가 작은 풀과 같은 을목이 있으며 나무와 같은 간목이 있습니다. 풀보다는 나무가 더 많은 사고조절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을목보다는 간목이 훨씬 더 높은 의식구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종별로 과별로 의식구현 시스템의 버전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식물은 뇌라는 조직이 없죠. 뇌라는 조직이 없기에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본능에 따라 아주 작은 의식만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식물은 대우주의 생명순환 시스템과 윤회 시스템 속에 생명의 순환주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은 식물이라는 외투를 입고 영혼의 에너지를 품은 채 대우주의 전체의식 속에 공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은 바람을 통해 대자연의 소식과 인간 세상의 소식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 또한 인간과 같은 창조주의 자녀로서 다양한 창조주의 에너지의 한 부분으로 각 행성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행성에서 오랜 세월 인간과 동물을 위해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역할해준 식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볼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다채롭고 풍성한 식물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름드리 커다란 쉼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자연의 놀이터를 조성해준 식물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양한 먹거리로 인류와 동물들에게 피와 살이 되게 해준 식물들에게 감사합니다.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꽃과 풀은 작은 꽃과 풀대로 모두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로 이 세상을 빛내주어 감사합니다. 지금 지구 차원 상승 아래 광자대의 영향으로 떠나갈 식물들은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식물들 중에 생기를 잃어버린 식물들이 제법 있는데요. 지구 환경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고요. 식물들 또한 그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함께 살아준 식물들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마음 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마음과 함께하는 날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